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악구에 평생학습에서 빼놓으면 섭섭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과 동평생학습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동아리에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평생학습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의 평생학습과 연계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했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귀주 대첩을 당당한 승리로 이끈 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관악구의 이웃 주민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신 동아리와 기관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갔는지 알려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다락 동아리 대표 조은빈입니다. 공다락은 장인 공의 뜻과 다락은 편한 느낌을 갖기 위해 공다락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재능 나눔도 하고 행복도 나누는 공다락 재능 나눔 동아리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독서실 공간이 넓어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활동했습니다.
에코백, 수세미 등을 전문 강사에게 배우고 경로당, 소외계층, 난곡동 이웃주민, 방과후 학교에 재능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원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동주민센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점입니다. 저희가 뿌듯했던 경험은 요즘 같은 때 활동하면서 생활 필수품이라면서 반겨주는 주민들이 있어서 좋았고, 특히 취약계층 방과후 학교 아동들이 나눔 활동 후에 또 오세요라는 소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독서실은 청소년 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여러 장면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청소년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있게 할 만한 활동을 고민해 오다가 관악구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다락 동아리원이 지역 주민과 청소년에게 나눔 활동을 펼치면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주민기자 동아리는 관악마을기자학교를 수료한 자율학습 동아리입니다. 2014년도에 결성돼서 지금 6년째 12명의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미디어에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마을신문도 만들어보고 인터넷 매체 지스토리를 운영하면서 GMB 관악마을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기자들은 마을신문 제작과 인터넷신문, 마을방송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특별히 관악시민대학원이라는 마을신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동문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요. 관악시민대학원이라는 과정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관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여 동문들이 동문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든가 평생학습 정책, 관악시민대학원 동문들의 연역,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 재미있는 이슈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동문회 활동 중에서 각 기수별 한 명씩 자랑스러운 동문을 찾았는데 이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다만 인상 깊었던 일은 동문 중에 서울대학교와 평생학습관과 연결해가면서 관악시민대학원을 창설했던 선배를 만나서 관악시민대학원에 대한 역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돼서 소중한 자료로 저희들이 남겨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기자 동아리는 신문 기획에서 발간까지라는 초빙 강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신문에 어떤 내용을 실을 것인가, 신문의 크기는 얼마나 할 것인가, 신문에 실릴 내용을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 일시는 언제 할 것이며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편집회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반응 체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제작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자들과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취재 활동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지기 공방입니다. 2015년 2월 퀼트 재능 기부를 받아서 동네 어머님들과 함께 퀼트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을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모임입니다. 코로나19로 매주 만났던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어머니들 의견을 듣고 종이접기 하고 퀼트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패키지를 나눠드리면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고 종이접기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저희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번개를 해서 1대1 만남을 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 자체가 좀 자유롭지는 않았었지만 참석률도 90% 정도 나오시고 어머님들이 집에서도 종이접기도 하고 퀼트를 틈틈이 해주셔갖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을 하면서 좀 힘든 점은 있었지만 가장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머님들이 흥미롭게 했던 거는 추석 대비해서 이렇게 한복 접기 하고 돈봉투 접는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봉투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봉투이기 때문에 접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집에 가서도 아이들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접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떠보자 청실 홍실이고요. 신사동 자원봉사 상담가들 중에서 이제 손뜨개에 관심 있는 몇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8년도에 이제 아시는 분 소개로 평생학습센터 활동 동아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신청을 해서 지금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활동 위주를 해야 돼서 재료 주문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재료 전달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제가 1대1로 만나서 전달을 했고요. 쓰는 방법이나 뭐 완성샷이나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단톡방을 활용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가 봉사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경로당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언제 이제 전달을 해드릴지 몰라서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1단계로 바뀌어가지고 오후에 잠깐 문을 여신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그 교통카드를 예쁜 주머니에 넣어서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장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하다가 예쁜 복주머니를 이제 여러 가지 컬러로 해가지고 담아서 전달해 드리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일정이 있고 이제 뜨는 성향이나 뭐 솜씨나 이런 게 달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된다든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가방을 저희가 떴는데 손잡이 다는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든지 하면 마무리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걸로 해서 다 같이 완성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7년부터 활동했던 보드라온이라고 하고요. 동아리 이름은 원래 보드게임 연구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름을 고민하다가 보드게임의 보드라는 말과 순우리말로 즐거운이라는 뜻의 라온을 결합해서 보드라온이라는 이제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합되면서 뭔가 부드럽다, 보드랍다 이런 느낌도 좀 나서 모두가 마음에 했던 이름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 멤버셨던 분들이 다 어떤 아이의 어머니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가정보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임을 진행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나 화상으로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보드게임 모임은 만나서 해야 되지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만나서 이제 모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보드게임에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거나 보드게임을 변형해서 새로운 보드게임을 좀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이들이 4살, 5살 이때 무렵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이제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먼저 배우고 같이 이제 그런 규칙을 바꿔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드게임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고 사실 좀 정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뭔가 보드게임을 이제 꺼내면 굉장히 이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같이 이제 보드게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1시간 정도 앉아있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모두 다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보드게임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뭔가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드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굉장히 즐겁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드게임 중에 우봉거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생긴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이렇게 생긴 판에다가 맞추는 게임이에요. 5살 아이들부터 8살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긴 큐브들로 이런 조각들을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조각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중에서 카드로 된 보드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음악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 이름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음계가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어로 코드가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같은 돈은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자나 그림이나 이런 기호들을 모르는 아이들도 색깔만 보고도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게임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 스터디 대표 김보영입니다. 저희 심리상담 스터디는
독서 동아리를 넘어서 독서 치료, 미술 치료, 심리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모인 모임입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의 와중에서 모일 수 있을 때는 조심해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형성된 라포르를 바탕으로 2.5단계에는 줌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강사님과 함께 같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사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혼자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질의응답 반응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더욱 다듬어 나가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분의 결혼도 없이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이 저희 스터디의 특징입니다. 또한 저희 스터디에 참석하고자 하는 문의가 일산이나 수원에서까지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원 우크렐레는 2019년 5월에 그 학부모회에서 만든 모임이었는데요. 올해는 재학생과 인원고 이제 졸업생 또 그 외에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우크렐레를 하고 싶어하는 그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회원들이 많이 활동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바람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입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강습 위주의 활동이 대부분이었고, 10월 26일 날 그 관악에서 에세이 작가와 함께하는 그 온라인 토크가 있는데 거기서 깜짝 공연을 했었고, 지금 방구석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데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배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한국 엄마들이 학부모의 역할을 되게 길게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아이를 키울 때 학부모가 아닌 부모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들한테 미안했고 잘하지 못해도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인원 우크렐레 목표는 저희 학교에서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떤 활동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발표를 하게 되면 미술을 하는 아이들은 포스터를 그려준다거나 또 악기를 하는 아이들은 같이 협주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활동 장소가 학교 내 그 학부모실이었는데 학교에 이제 접근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가장 큰 목소리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연습이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크렐레는 이제 아이가 한 고등학생쯤 되고 나면 집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흔한 악기들이에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크기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이제 악기를 배우러 다닐 때나 이럴 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현악기 치고는 연주법이 간편해서 먼저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기 그나마 좀 쉬운 악기여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일단 배운 사람이 동아리 회원이 들어왔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악기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이풀이라는 우크렐레 동아리입니다. 2015년부터 조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우크렐레 동아리로요. 주로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악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기쁨들을 함께 나누고자 조이풀이라 이름을 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그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구성이 어르신들이셔서 거의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단톡방을 통해서 강사님께서 연주법을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활동하시고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그 핸드폰 조작이 어려우셔서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온다거나 자녀들이 올 때까지 영상을 올리지 못하시는 관계로 점점 올리는 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습을 좀 게을리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점들은 또 좋았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악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처음에는 정말 악보도 잘 못 보셨던 분들이 나름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악기는 나이가 들더라도 꼭 하나쯤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과 예술, 공예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인 환경예술공작소이고요. 저는 이보라라고 합니다.
사업을 선정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었는데 5월까지는 저희도 너무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계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하고 나서 조금씩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모였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었고요. 어려웠던 점은 대여가 어려워가지고 저희 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함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 회원들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라탄공예를 했을 때 저희 집이나 아니면 재료를 가지고 각자 집에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보다도 완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겸용해서 모임 가졌던 게 나름 괜찮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작품을 완성했을 때 아이들이 저희보다도 더 좋아했었고 회원들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이나 영상을 보고서 시작한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저희 스스로가 만족감도 커졌고 그로 인해서 관악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 동네 예술가가 산다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돼지 동아리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로 저희 아이들이 황금돼지해에 태어나서 황금돼지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8년 차인데요. 저희는 더불어 함께 천천히 즐겁게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서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요. 또 마을축제 부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지역신문 만들기, 역사 연극, 플래시몹, 거리 캠페인 등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의 결과로서 저희는 관악구청장상과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목공을 주제로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목공 제작소에 가서 강사님에게 강의를 듣고 도마나 또 의자 그리고 버터나이프 등을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경우에는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작해서 카톡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연기되거나 다시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는 목공예를 하였는데요. 목공예를 하다 보니까 나무 재료에 따라서 나무가 단단하거나 무르거나의 정도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공이라는 것은 처음 접해보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도구들을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사실 이렇게 어려움 같은 것을 극복을 하고 어떤 완성품이 나왔을 때 그걸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굉장히 컸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그냥 집안에서 있는 모습들만 늘상 보여왔었는데 이렇게 어떤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저희는 광태소극장이라고 하는데요. 광야의 태양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년 정도 되었는데요. 신림고시촌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되게 문화불모지예요. 영화관도 하나 없거든요. 영화도 보려고 하면 신림역이나 서울대 입구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 배우들이 발전할 곳이라는 어떤 비전을 보고 만든 곳이고요. 관악구 1호 공식 등록 민간소극장이기도 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배우학교 프로젝트인데요. 배우가 되고 싶거나 연기를 배워보고 싶거나 그런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재밌게 일반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는 연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제일 컸고요. 마스크를 쓰고 2-3시간을 계속해서 쉼 없이 이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수업이 중단되거나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방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말 개인 방역 조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많이 말씀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 전원 마스크 끼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청년들이 더 우울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우울감을 해소하고 한 번도 연기를 배워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연기라는 것을 가깝게 체득을 한 뒤에 실제로 배우가 되는 이제 사례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또 만들어 간다는 거에 굉장히 큰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1999년부터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기관이고요. 시각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구직 및 고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 영유아부터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나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음악재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체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평생 학습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각장애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원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조향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과정별로 8명의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약 10번 정도의 차시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문화여가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됐거나 혹은 취미 분야를 다양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화분을 가꾸거나 이제 흙을 만지거나 식물을 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제 진행하려고 했었고 조향교실 같은 경우도 방법이나 그런 기술들을 좀 세밀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효과성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된 환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선도 좀 자유롭지 못했었을 거고 교육장 내에서도 칸막이를 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오래 아쉬웠던 것으로 꼽히고 교육 참여자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워낙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요. 여러 욕구를 가진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반성 내지는 다짐 이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내년이나 그 후라도 계속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두리우리라는 보드게임 카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보드게임을 나누고 엄마들이 모여서 즐겁게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타로카드와 생활공예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타로카드는 엄마들 간의 소통, 아이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상담하는 절차,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아이와 말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했고요. 또한 생활공예는 엄마들의 여러 가지 공예 작품을 통해서 몰랐던 어떤 손재주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자아 성취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동안 엄마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고요.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2타임으로 하게 되면서 원래는 2시간 수업을 4시간 수업을 해주시고는 선생님들이 목이 많이 상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는데 선생님들은 보람차다고 느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그 모든 시간이 힘들었는데 엄마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다는 엄마들의 평을 듣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떠들면서 자신의 속 내기도 하면서 이런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마을다님입니다. 저희는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 입문 강좌, 그리고 여행 기획, 그리고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문화 관광 기획사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 일상의 공간들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올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해서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자의 마음 발자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일상 공간, 이 관악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어서와 우리 동네는 처음이지 라는 영내 기록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들을 기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라는 것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으로 실습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관악에서 조금 심각해지는 시기가 저희 개강 시기하고 맞물려서 조금 일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는 조금 줄였고 실내 강의 위주로 편성됐던 수업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악구 주변을 돌아보는 현장 탐방 중심 바깥 활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다 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관악구에서 16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문화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집중을 했다가 정작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무실도 관악구로 옮기고 우리 동네를 잘 알아보자. 근데 혼자 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학습자분들의 열의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배운 것들이 더 훨씬 많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좌에 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실무에서 실력을 키우실 수 있는 필요한 강의를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입니다. 서울학습관은 2016년 8월에 관악구에 개관을 하였고 온라인으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본교는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상담 등 특성화된 대학으로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악구에서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가족관계 패턴 찾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들었던 아이는 커서도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듣고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해서 아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가족관계 회복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화상회의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툴이 조금 서투르시다 보니까 마이크를 꺼놓는다거나 이런 걸 조금 잊으실 때가 있어서 수업 중에 조금 잡음이 조금 들어온다거나 약간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보면서 교수님과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고요. 화상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은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악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복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이름은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기억하고 기록하기라는 스페인어를 함께 공부하고 스페인 문화를 익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초급을 진행을 했고요. 중급의 개념으로 과거형 동사를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스페인어 문화를 공유하는 부분도 상당히 컸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면서 학습자 개인마다 집중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개개인이 수업을 접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프라인보다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불가능. 그러니까 약간의 수다나 대화 같은 형식이 끊고 그 다음 사람이 말하고 이런 형식을 취해야 돼서 기존의 오프라인 형식의 교육에 이제 익숙했던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었어요. 초기에 저도 그런 플랫폼이라던가 강사님도 마찬가지고 학습자들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니 접속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관악구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가 경기권에 있거나 멀리 있으신 분들은 퇴근하고 오실 때 시간이 이제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퇴근길에 화면을 꺼놓고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관악구 평생학습관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함께 하려면 온라인 혹은 비대면의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지기님이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오프라인보다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안 오느냐. 참석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연락을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눔과 배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의 교육인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유목하여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마을 연계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눔을 통해 체험과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며 그 활동들을 통해 다시 나눔을 실천하고자 모였습니다. 동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평생마음방벽, 750의 배우기와 뮤지컬 배우기 프로그램 선정 배경은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리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주민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우울한 시기에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750의 배우기를 활동 동선이 가까운 지역에서 수업할 수 있어서 참여자 모집에는 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의 유학 가루가 850도의 전기가마를 거쳐 예쁜 컬러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아이들처럼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뿌듯했습니다. 10차시 과정으로 750의 초급 과정을 마쳤으며 이제 막 배움을 응용하여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을 하였습니다. 뮤지컬 배우기 활동은 프로그램 특성상 코로나 시대 방역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개인 방역의 책임을 가지고 시간차를 두고 실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2인 파트너끼리 말보다는 눈빛으로 행동으로 소통하고 공감했습니다. 이번 동평생학습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참여한 이 두 프로그램이 모두 계속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처럼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저희 나눔과 배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악구 평생학습은 우리가 우리가 이어갑니다. 화이팅! 화이팅!